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연휴고 때로는 어떤 분은 즐겁고 어떤 분은 지금 아주 또 술맛과 밥맛도 좋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누구에게는 모래를 씹는 듯한 그런 밥맛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또 참 못 볼 광경도 보고요. 너무나 인간일 인상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전자발찌부터 해서 수갑까지 차고 온 윤 전 대통령의 모습, 그 초라한 모습. 또한 실명이기를 지금 당하는데도 저자들은 참 호계제라 만세를 부르면서 참 그것을 즐기고 있는 그 자들은 과연 인간인가 하는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같은 하늘 아래 아직까지 이 정치는 정말 우리가 후임궁을 못 면하고 그 자리를 맴돌고 있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일어난 민주화 또한 또 경제 대국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댐을 하나 만드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을 때로는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악법들이 다 통과가 되면서 이제는 너무나 많은 악법이 막 통과되니까 따라갈 겨를도 없이 새롭게 막 하루하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건설회사도 다 문을 닫고요. 현장도 좀 문을 닫고요. DL 건설회사는 200개 정도 그 현장을 좀 수도하고요. 보스고 ENC도 103개 현장을 다 수도해버리고요. 지금 알바 자리도 2년이 넘으면 무기 계약직으로 인정을 해준다면은 이년 알바도 좀 쓰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소기상공인들은 알바는 쉽게 쓰다가 쉽게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알바들도 그걸 원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무기 계약직으로 인정해 주다면은 누가 그죠? 2년만 넘어가면 이제는 퇴직금 다 줘야 되고요. 아주 자르지도 못하니까 이제는 알바도 함부로 쓸 수가 없겠죠. 옛날에 문재인 시대 때 알바비를 갑자기 시급을 올려주면서 알바자들 처음에는 너무 만세 부르고 좋아했지만 나중에는 알바 자리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핍박.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데는 큰 원동력이 됐다. 알바자들이 며칠씩 일해서 알바를 해서 또 식당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요. 며칠은 처음에 시급이 올라서 좋아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알바 자리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하든가 1인 기업을 하든가 요즘은 대부분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꼭 필요한 식당, 큰 식당 아니고는 요즘 알바를 거의 좀 안 쓰죠. 또 편의점도 새벽 얘기는 이제 안 하는 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부부가 이제 로테이션 돌아가고요. 지금 그러니까 알바 자리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알바를 하는 아주머니들은 대부분 40, 50대죠. 항상 애들 공부시킨 나이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일할 자리가 정말 슈퍼캐시 찍고 하는 이런 것도 전자식으로 그죠. 로봇이 하고 점점 이렇게 자동 결제하면서 점점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무기한 무작정인 정책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도산하게 만든다. 대부분 또 40, 50대가 그 자들을 뽑아놓고 자기들 올가미에 지금 걸려서 발목이 잡혀서 건설회사 출근을 지금 중지를 내렸다 하거든요. 대부분 일하는 사람은 40, 50대 아닙니까? 그죠? 40, 50대가 뽑아놓고 40, 50대가 이제 백수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끔찍한 세상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목이 윤석열 대통령이 뿌린 씨앗 이런 어떤 심평 변호사가 올린 글이 아주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심평 변호사님의 윤석열이 뿌린 씨앗 이렇게 제목이 올라왔네요. 세상은 약자에 대해서 참으로 차갑다. 더욱이 그가 갑자기 약자의 처지로 전락하였다면 그를 조롱하고 짓밟기에 바쁘다. 프랑스 혁명 당시 군중들이 온건 군주 루이 16세나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잔혹하게 처형한 예를 봐도 알 수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후 중령을 선고받고 영의 몸이 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참혹한 일도 이를 봐도 알 수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진행되었다.
조은석을 비롯한 소위 3특검들이 윤 전 대통령 모욕하고 창피를 안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실을 보라. 그리고 우리 보수의 진영에서도 그가 광기에 사로잡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부정적 인식을 하며 그를 매도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면 과연 윤석열은 그의 유산이 철저히 부정당한 채 이 처참하고 황량한 죽음의 골짜기로 그대로 묻혀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조짐들이 차츰 확연해지고 있다. 윤석열을 단순히 검사의 경력에만 연관 지으면 그의 그 본 모습을 보기 어렵다. 그의 아버지인 고 윤기종 교수는 철저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신봉자였다. 그는 틈틈이 아들에게 이를 전수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는 윤석열을 자신의 확실한 사상적 후계자로 키웠다. 윤석열이 일반의 한국인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 혹은 자유민주주의에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국정의 전반에 이를 실현하려고 그토록 집착했던 것은 바로 생물학적 아버지이자 정신적 스승이었던 고 윤기종 교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덧붙여 그가 가진 높은 수준의 교양,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 꼿꼿하고 맑은 인품 따위에는 눈을 돌리지 못한 채 일부 사람들은 세상의 조류에 편성하여 막연하게 그를 광인 취급하는 것이다. 그는 지금 온갖 굴욕과 수모, 가혹한 임금 탄압에 시달리며 옥중에 있다. 그의 시대에 이제 완전히 종언을 고한 것 같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가 뿌린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용케 발아하여 삭을 틔우더니 이제 제법 의연한 나무들로 우뚝 섰다. 그 나무들이 윤석열을 대신하여 그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기 위해 활력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윤석열 나무의 대표적 존재는 아마 이번 국민의힘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장동희 의원과 김문수 후보일 것이다. 그리고 장외에서는 탄핵 전국 이래 조롱과 밀수로 점철된 판세의 열악성을 굴복하며 다시 한번 괴력을 발휘하며 크다란 정기를 마련한 전환길의 존재가 두드러진다. 여권에서는 완전히 윤석열을 파멸시키겠다고 자신했는데 뜻밖에도 윤석열의 분신들이 힘을 얻어나가는 모습을 보자 이제 갈 것을 그들에게 겨눈다. 이들을 극우라고 지칭하며 포위망을 압축한다. 국민의 내부의 기득 세력도 이에 동조한다. 깊은 어리석음이 눈을 가려 큰 변화의 흐름을 보지 못한 채 전환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래야 이제 극우가 하나의 광범한 사회적 상징적 언어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극우의 개념적 정의는 윤석열 나무들이 활동하는 거리가 멀다. 즉 극우는 압제, 정치적 폭력, 강제적 동화, 인종 청소와 학살 등의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의 여권과 국민의힘 기득권 세력이 주장하는 극우는 비상계엄은 내날이나 프레임 만큼 현상과 동떨어진 대단히 자기적이고 허구적인 개념이다. 윤석열은 감옥에 갇혀 숨쉴 틈조차 없이 그들의 육중하고 잔인한 발길에 짓밟히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나무들은 바깥에서 푸른 잎사귀와 싱싱한 가지를 창창히 뻗어나가고 있다. 그들의 뜻대로 윤석열을 죽일 수 있어도 윤석열 나무들까지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세상이 톱니바퀴는 공정하게 돌아가는 법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지 밟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신까지 지지 밟을 수는 없고 육체를 아무리 고통을 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까지 다 뺏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를 굴복시켜서 눈을 멀게 만들고 여러 가지 고통을 줘도 그 마음과 정신은 지금 뭡니까?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런 글을 이제 올리는 같습니다. 그자들의 행포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건불 10년이나 그랬고요. 그 행포의 끝도 결국은 자업자득이 될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수없이 많은 역사가 돌고 들었지만 그때는 참 오라캐제라 춤추는 자들이 나중에는 보십시오. 옛날에 그 고문의 그 달인 그런 자들도 지금 형체가 없이 고문을 하고 할 때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위력이. 그렇지만 나중에 역사에서는 이름조차
어차피 사라지는 이런 또 그죠. 또 옛날에 가짜 영웅들 일시에 또 뭐 권력을 줬던 그런 자들은 역사를 지났을 때는 이름조차도 내밀지 못하죠. 아무리 핍박을 당해서도 이순신 장군님은 우리가 지금도 존경을 하고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지금도 존경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지금도 존경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지금도 존경하듯이 결국적으로 그 위인들은 몸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정신은 역사에서 언젠가 칭송받고 무럭무럭 정신은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고 자유민주주의를 맛보는 사람들이 결국적으로 뭡니까? 김정일이도 자유민주주의를 한번 맛본 자들은 다시 곤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요. 정말 저렇게 뭡니까? 늘 월급쟁이 한번 안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데모나 시위 이렇게 한 자들은 선동 이런 것만 아주 전문적으로 해온 자들 아닙니까? 그는 김무철이 같은 이런 사람을 방방 띄우면서 내놓는 것마다 가짜 방송이지만 그런 자를 한번 비방하는 꼴을 한번 본 적도 없죠. 그런 자들은 그 신격화해서 김무철을 떼어주면서 거기 방송 출연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가 바로 뭡니까? 한동훈을 사살하라 뭐 이런 식으로 가짜 메모를 만들어서 퍼뜨려서 결국 이날까지 오는데 한동훈이는 거기에 또 뻑쳐서 같이 동조를 해서 결국적으로 대통령 몰아내는데 1등 공신이 또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에 일시적인 영달, 일시적인 안위는 있고 일시적인 어떤 자기네 사적인 괴심, 사적인 감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를 위한 큰 대의 정치는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시련, 이 감정은 오래가기 때문에 한번 배신자의 어떤 그 닉네임은 쉽게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갖다 바칠 때 그 자들이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대부분 지금 역사에서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 자들이 일시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참 아무 죄 없는 사람 갖다 바쳤지만 지금 그 사람들은 결국적으로 정치판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다 사라졌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옳은 길을 가야만이 오랫동안 뭡니까? 이 자연에서 나무가 좀 토양을 잘 만나야 되고 기후를 잘 만나야 되고 또 태양을 잘 그죠? 모든 것이 잘 만날 때 수백 년, 수천 년을 살 수 있듯이 일신의 영달, 이신의 안위를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 역사가 심판할 되고 오래가지는 절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연휴에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정신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고 그 또 삭을 틔운 나무들이 점점 가지를 뻗고 있다는 것에 그래도 작은 위안을 가져봅니다. 팔공쌤입니다.